토트넘 허스퍼가 AC밀란과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비기면서 1무 1패로 탈락했는데요.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TNT 스포츠 이제 브라질판과 히샬리송 선수가 가졌던 인터뷰 내용, 콘테 감독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조금 이제 항명성 발언을 했고, 또 이날 경기 히샬리송이 어떻게 플레이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인터뷰가 그게 전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론사에서도 이 내용이 워낙 좀 세고 파장이 크니까 아껴놨나 봐요. 유럽 시간으로 밤 경기였고 밤 경기 끝나고 했던 인터뷰의 일부를 소개했다가 유럽에서 목요일이 된 오전에 나머지 인터뷰 내용이 공개돼서 토트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잭 피 브룩 기자가 이제 그 디 애슬레틱의 전문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된 거죠. 히샬리송이 토트넘에서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올 시즌 똥 같다. 처음에 공개된 그 멘트에도 있었던 건데 굉장히 세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 전문 내용 저희도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이 맥락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토트넘 허스퍼 포워드인 히샬리송이 그의 올 시즌에 대해서 똥 같다고 말하면서 출전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다. 25살 공격수 히샬리송은 그가 AC밀란과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 선발 출전을 해야 했다고 주장을 했다. 왜냐? 그는 수요일에 이 경기를 앞두고 체력 테스트를 통과를 했는데 벤치에 남겨졌다. 그러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저격했는데 또다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내일 그가 무슨 말을 한지 지켜보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내일이라는 얘기는 주말에 있을 노팅엄과의 경기 사전 회견에서 인터뷰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대응하겠지. 들어보자. 도발적인 멘트 아닙니까? 뭐 그런 멘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뭐라고 할지 지켜보자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감독의 얘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얘기인 즉슨 체력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선발 출전시키겠다라는 식으로 본인은 받아들였다인 거겠죠. 최소한. 콘테 감독은 어떤 의미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러니까 화가 난 것은 벤치에 있었던 것도 있었던 건데 조금 약속을 안 지켰다.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또 경기도 탈락을 했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못 뛰고 팀이 이겨서 올라갔으면 또 불만을 표출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멘트 하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출전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시는데 전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탈락한 것에 대해서 좌절했냐 물어보니까 물론 좌절했다. 우리는 가장 큰 대회,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한 게 실망스럽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골이 필요한 팀처럼 경기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경기해야 했다. 특히 후반전의 말이다. 이게 저희가 경기 분석하면서 했던 얘기가 일맥상통해요.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했죠. 이거는 뭐 공격할 의지가 없는 팀 같아 보였으니까요. 0대0 스코어에 만족하는 팀처럼 보일 정도로 도리어 이제 후반전 와서는 그나마 밀란이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서 기대 득점 값들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기록들을 통해서 다 분석으로 얘기를 해드렸죠. 슈팅 숫자도 후반전에는 밀란이 더 많았었고요. 사실 뭐 평생 축구를 해왔고 축구 선수인 히샬리송도 똑같은 생각이지 않았을까. 특히 벤치에서 보면서 특히 후반전에 보니까 투입이 됐던 것도 늦었다. 경기 종료 20분 전에 들어갔는데 아니 후반전에 다 몰아치고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지? 난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할 말이 많지 않다. 비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쫓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기 운영을 한 콘테 감독을 비난하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더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선수들이 이런 멘트를 이제 공개적으로 잘 하진 않아요. 이게 들으면 감독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어찌됐거나 지금 히샬리송의 불만이 특히 감독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거고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디 애슬레틱이 토트넘 선수단 내에 콘테 감독 복귀를 반기지 않는 콘테 감독의 방식을 원치 않는 선수들이 있다고 했는데 히샬리송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가 바로 잭 브룩이었잖아요. 히샬리송이랑 좀 잘 아는 사이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또 이어지는데 월드컵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이후 히샬리송은 웨스트햄과 첼시를 이긴 경기에는 선발로 뛰었지만 그가 선발에서 빠진 울버햄튼전과 밀란전에 토트넘은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히샬리송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경기를 잘하고 있다. 우리는 첼시와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리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벤치로 갔다. 그리고 나는 울브스전에 5분 뛰었다. 이유를 물어봤는데 누구도 왜인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얘기인 거고 그 뒤에 이제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어제 그들은 내게 짐에서 피트니스 테스트를 받자고 했다. 그리고 통과하면 내가 선발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난 벤치에 있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또다시 설명이 없었다. 내일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두고 보자. 난 바보가 아니다. 난 프로 선수다. 매일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난 뛰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물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긴 해야 돼요. 하지만은 만약에 이 얘기가 사실이면은 히샬리송 입장에선 조금 불만이 발생할 수는 있긴 하죠. 네, 제가 히샬리송 선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피트니스 테스트를 받았으면 그 테스트 기록이 선수 본인에게도 들어갈 거고 아니면 그 기록 안 보더라도 본인이 테스트를 받으면서 그 느낌을 알 거예요. 아닙니까? 그 부상 문제가 없고 내가 봤을 땐 난 테스트 통과했으니까 내가 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딱 경기 당일 딱 갔더니 명단에 내가 없어.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선발 명단에 없나요? 대답을 또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사실 우리가 듣기로는 이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닌가 봐요. 근데 콘테 감독이 원래 그렇게 그 대화를 많이 하는 유형의 감독은 아니죠. 예. 약간은 일방통행식에 가까운 감독이긴 하죠. 콘테 자체가. 예. 그거는 뭐 인테르 시절도 그랬고 이전에도 항상 심지어 디에고 코스타 사건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문자로 보내서 그것 때문에 디에고 코스타가 빡쳐가지고 지금 약간 비슷한 피차이 정도 뭐 브라질 출신이고. 네, 물론 이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근데 디에고 코스타 사건은 디에고 코스타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콘테 감독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해명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때 콘테 감독이 루카쿠를 영입하고 싶어 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루카쿠가 아닌 모라타가 왔으니까 결국 첼시와 콘테의 그 관계가 그걸로 이제 사단이 났던 거였죠. 근데 사실 이제 히샬리송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콘테 감독이 원치 않은 선수는 아닐 것 같아요. 스타일상으로도 열심히 부딪혀주고 뛰고 뭔가 이제 데려왔을 때도 만족감을 표했던 영입이란 말이죠. 근데 결국에 이제 히샬리송이 출전 시간에 불만을 갖고 이런 이제 갈라서는 상황. 사실 뭐 코스타도 원래는 콘테 감독이랑 잘 지냈었으니까 뭐 지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히샬리송이 많은 말을 합니다. 내게 충분한 출전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올 시즌은 기자님께 내가 이런 단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똥 같다. 나는 충분한 출전 시간을 얻지 못했고 물론 부상도 조금 있긴 했지만 경기에 나설 때는 목숨을 걸고 뛰었다. 그리고 두 경기를 잘했다. 특히 첼시전 말이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선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첼시전 수비적으로 잘했죠. 예. 얘기 들었다시피 분석 예. 영상에서 최전방 수비수 역할은 톡톡히 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내가 부상이었고 컨디션 문제가 있었으니까 조금 못 뛴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두 경기 연달아 선발로 뛰면서 잘했는데 갑자기 왜 벤치냐? 그리고 저는 이거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셰필드전, 울브스전 뭐 이런 경기들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3연속 밀렸으니까 약간 이거는 이제 내가 또 아예 벤치로 가는 건가?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그냥 히샬리송 입장에서는 그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법도 하다라고 생각해요. 결과는 어쨌건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왔을 때 2승이고 그 다음 두 경기를 연달아서 패했으면은 그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히샬리송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본인만 풀타임을 뛴다는 걸 떠나서 네. 그 두 경기처럼 내가 먼저 뛰고 기여하고 네. 나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뭐 벤치에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쿨루셉스키가 네. 바뀐다거나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나만 계속 벤치야. 예. 예. 이게 좀 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도 프리뷰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이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다고. 두 경기 예. 연속 이 멤버로 나왔을 때 승리했고 그 다른 멤버로 나왔을 때 승리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승리했던 멤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문제로 내가 울고 싶진 않다. 이제 그만 징징댈게. 여기까지만 말할게라고 하면서 우리는 15경기가 남았다. 이건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예, 12경기죠. 12경기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 뛰겠다. 난장 수표겠다. 이런 건 아니고 난 뛰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열정이다. 나는 가능한 많은 골을 넣기 위해 노력할 거다. 콘테 감독에게 화가 났지만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막 나가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클럽이 나한테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나 아직 피치에서 그거 못 갚았어. 내가 돈 받는 만큼 활약할 수 있게 시간 좀 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맞는 말이죠. 부상당한 거 맞지만 나 뛸 시간 충분히 없었어. 그리고 이제 나 경기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잘 쉬고 내 훈련도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그는 콘테 감독이겠죠. 다음 경기 선발 명단에 넣을지 두고 보겠다. 예, 이게 좀 세죠. 야, 이거는 엄포죠. 뭐죠 이거? 엄포죠. 이렇게 말하면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안 넣고 싶을 것 같은데. 콘테면은 더더욱 안 넣으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감독과 선수가 그래도 같은 프로로서 예. 역할이 다른 것이 동등한 관계다. 근데 사실 그게 꼭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앞에서 해야죠. 예. 이렇게 인터뷰로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동서양 고급 그러니까요. 동서고급 막론하고 다 안 좋아해요. 감독이 저격당한 거고 비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감독들이 항상 그 유럽
인터뷰 같은 것들 이런 사건들 관련해가지고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나한테 와서 남자답게 얘기해라. 그니까요. 언론에 얘기하지 말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그러니까 뭐 질라탄이라던가 이쪽에서 욕 먹을 때도 그런 걸로 욕을 먹었던 예, 거잖아요. 가서 나는 직접 얘기했는데 말을 피하고 그 말을 안 지키고 그리고 이제 만약 이런 상태에서 히샬송이 콘테 감독 방에 뚝뚝뚝 가서 이런 얘기 똑같이 했으면 이 안에서 내부의 일로 봉합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만 히샬송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설명을 2번이나 안 해줬다. 약간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니까 뭐 예. 지금 시점에서 그게 팩트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히샬리송은 적어도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히샬리송이 원하는 만큼의 설명을 해주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은 있긴 예. 하죠. 그래서 아예 그냥 언론에 대놓고 터트려서 야, 나 너무 답답하다. 좀 어린 선수기도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얘기해주겠지. 근데 이 선수가 좀 순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콘테는 안 쓴다 그냥. 다음 경기 선발 명단에 있는 게 아니라 명단에 없을 수가 있다. 예. 디 애슬레틱이 오늘 또 보도한 게 바로 이 잭핏 브룩 기자가 지금 뭐 물이 올랐어요. 지금 소식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콘테 감독이 여전히 토트넘 감독으로 해야 될 포인트가 대체 뭐냐 있냐. 여기서 핵심 내용이 뭐냐. 콘테 감독도 솔직히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토트넘 감독을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어 하고 예. 선수들도 콘테 감독과 지금 그냥 그만하고 싶어 하고 팬들은 당연히 콘테 감독이 그만뒀으면 하는 상황인데 다들 애매한 어중간한 동행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가장 그 쉬운 방법은 콘테 감독이 그냥 그만두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해요. 근데 예. 콘테 감독도 어쨌건 그 사기당해가지고 그게 문제죠. 예.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 좀 설명해 주시면. 사실 그러니까 저기 투자했다가 사기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전 재산을 잃었다라고 그쵸. 본인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선수 생활부터 했던 그 돈들이 다 네. 없어졌다. 그것 때문에 인테르 감독 그만두게 된 거에 그것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연봉을 받겠다라고 나왔던 것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네. 토트넘에서 실제로 이제 한 300억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네. 물론 저는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콘테 감독의 개인 사정은 잘 모르니까 특히 그 정도 연봉을 받아도 또 규모가 있고 세금도 내고 하다 보면 자녀 연봉을 포기하고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거기다가 집도 큰 집일 테니까 그 관리비도 그렇고 그렇죠. 뭐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예 비행기 값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하면 유지비들이 많이 들잖아요. 원래 스타일수록 품위 유지비도 있기 때문에 예 나가는 지출이 알게 모르게 크죠. 예. 그리고 혹시 그 투자 문제로 또 남은 빚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의미심장해요. 이 경기 끝나고 콘테 감독이 구단이 나를 경질할 수도 있어. 일단 그러면 위약금은 받으니까. 그리고 나는 뭐 시즌 끝까지 계약 이행하고 할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어. 근데 내가 그만두게 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는 넌지시 나도 좀 그만두고 싶은 뉘앙스를 살짝 내비친 건데 그러면서 사실 잭핏 브룩 기자의 이 최신 기사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 다니엘 레비 회장이 그 위약금이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감독을 안 자르는 사람은 아니다.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누누도 그랬고 무리뉴도 그랬고 포체티노도 그랬고 빌라스보아스도 그랬고 마티뉴얼도 그랬지만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결단을 내렸다. 위약금 주고 내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 중에서 연봉을 크게 받은 사람은 그나마 이제 포체티노하고 무리뉴 정도일 거고요. 예. 포체티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인이 일단 뭐 사임 의사를 밝혔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위약금 문제가 크게 들지는 않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리뉴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4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면서 컨퍼런스 리그 가게 됐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콘테가 지금 4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도 경질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닌 이상에는 지금 4위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예. 거죠. 그 고민의 지점은 이거예요. 남은 12경기가 있는데 콘테 체제를 유지해야 될 명분은 4위 경쟁권에 있을 경우 섣불리 바꾸기보단 콘테를 일단 믿고 가자. 일단 내버려 두자. 네.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도 4위는 했으니까. 네. 근데 그것에 이상 신호가 오면 굳이 장기 계획도 없을 거고 챔피언스 리그도 못 갈 건데 콘테를 남겨두느니 변화를 주고 분위기 쇄신하고 혹은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 작업을 빨리 가져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이슨 임시 감독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전에 예. 무리뉴 때처럼 예. 똑같이. 그러면서 후임 감독을 미리 접촉해서 여름 이적 시장 계획도 미리 가져가면서 레비 회장은 새 판을 짜게 될 수 있는데 그 분수령이 바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프리미어리그 12경기인데요. 토트넘은 현재 리그 4위 승점 45점인데 리버풀이 이제 5위인데 이제 한 경기를 덜 치른 채 42점이니까
그 경기를 리버풀이 이기면은 승점이 같아지고 골득실 차에서 밀려서 토트넘이 5위가 돼요. 그리고 뉴캐슬은 2경기를 덜 했는데 41점이니까 그걸 다 이기면 역시 토트넘보다 올라간다. 네. 즉 남은 그 경기들을 리버풀과 뉴캐슬이 치러서 이길 경우, 그리고 토트넘이 뉴캐슬전을 진다거나 또 뉴캐슬, 맨유, 리버풀로 이어지는 3연전에서 폭망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때는 콘테가 잘릴 수 있어요. 그 브라이턴도 빼면 안 되죠. 브라이턴 23경기에 38점이에요. 그러면 아. 3경기 이기면은 47점 돼요. 당장 그러면 브라이튼전 질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거 승점 6점짜리 경기죠. 네. 게다가 토트넘이 지금 브라이튼의 그 데체르비 감독을 또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과의 경기 이후에 정말 폭풍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뭐랄까 이번 시즌까지는 갔으면 좋겠어. 그 얘기는 4위 경쟁을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4위 경쟁을 못 하게 되면은 그냥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으로 무조건 간다는 보장이 있다면은 토트넘이 4위 밑으로 밀려나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도 어쨌건 나이 이슈도 있고 이번 시즌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부진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름에 다른 팀이 데려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러면 토트넘이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는 해놓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제 무리뉴 감독이 물러났던 배경 중에 하나가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 밀린 것도 있지만 선수단 내부의 불만과 분열이 이뤄진 것들 때문에 또 레베가 회장이 결단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히샬리송이 거의 뭐 대놓고 그 콘테 감독과에 대한 불화를 표출한 거거든요. 이 문제가 정말 내부에서 심해질 경우에는 분명히 레비 회장도 어떤 그 회의를 소집해서 결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할 수가 있다. 즉 지금 굉장히 히샬리송이 많은 파문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콘테 감독이 노팅엄과 경기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기자들이 무조건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히샬리송이 이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 대답이 참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이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 어떻게 진행될지 한준TV에서 새로운 소식도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